이제 미국 시장의 관전 포인트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금융작가 오늘도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이제 미국 물가지표 나오는 거 생각보다 충격적이어도 시장 크게 출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 어제 해주셨는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물론 하락으로 마무리되긴 했지만 생각보다 놀라는 숫자였는데 그래도 시장은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았나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는지 오늘 시장의 또 관전 포인트도 한번 챙겨주십시오. 네, 물가가 굉장히 예상치를 더 뛰어넘었죠. 어제 이제 9%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0.1%포인트 더 올려서 9.1%까지 그렇게 CPI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래도 시장은 큰 악재, 사실 분위기만 봐서는 전저점 찍을 정도로 그렇게 내려갈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래도 등락하면서 그 악재를 잘 피해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다우지수도 0.6% 하락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겨우 0.15% 하락하는 그 수준에서 멈췄습니다. 다들 초반 하락을 잘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시장에서 이제 81년 11월 이후에 어떤 최악의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들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시장은 이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조금씩 누적해서 하락시키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조금 누그러지는 그런 모습이었고 이제 식량 쪽에서 물가가 많이 올라간다라는 게 조금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10% 이상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미국의 어떤 식량 물가 올라가는 거는 사실 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식품 가격이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제가 미국에 12년 살아보니까 한국의 식품 가격이 한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이 해먹는 가격이. 그래서 그 식품 가격이 올라가면은 물가 체감하는 게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스럽고 그나마 이제 좀 좋았던 소식은 뭐냐면은 6월달 시간당 평균 실질 임금이 전월 대비해서 1%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3.6% 감소했는데 이렇게 임금이 좀 줄어들면 시간당 임금이 줄어들면은 우리 그 회사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 조금 활동에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제품 가격도 좀 덜 올리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나마 좀 긍정적이었고 요거 나오면서 이제 따라 나온 게 연준에서 이제 곧 열리게 되죠. 4일인가 5일 그때 열리게 되죠. 그래서 그때 이제 금리 인상을 아무래도 좀 강하게 가지 않겠냐. 정말 이러다가 1%포인트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어쨌든 0.75%포인트 정도 올릴 것으로 그렇게 지금 시장에서는 대부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나왔던 게 지금 그 스리랑카 대통령이 몰디브에 가가지고 지금 모히또를 한 잔 굉장히 시원하게 마시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분이 이제 스리랑카의 정치 경제적인 위기가 너무 고조되다 보니까 이제 몰디브로 망명을 하셨어요. 망명을 아주 경치 좋은 데로 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총리가 나서가지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는데 이제 기본적인 관광업, 동남아시아들 관광업 이런 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부채 부담이나 이런 게 있으면서 디폴트까지 가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데 스리랑카뿐만 아니라 지금 나오는 국가들이 엘살바도르나 가나, 튀니지, 이집트 거기에다 파키스탄까지 지금 여러 지역에서 잠재적인 어떤 국가 디폴트 상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미국 주식시장에 어떤 문제가 되느냐?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은 이런 동남아 국가나 이런 그 개발도상 국가들이 IMF의 원조로 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은. 그런데 미국이 지금 IMF에서 이제 돈 빌려주는 거죠. 그 돈의 43%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 받는 거에 있어서 절반은 미국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도 이미 겪어왔죠. 그 돈이 들어가면 이제 구조조정하는데 좋은 기업들만 골라서 구조조정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미국 자본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미국은 알토란 같은 회사들 아주 잘 몇 년 동안 빼먹고 그렇게 나오게 되기 때문에 좀 냉정하지만 그래도 주식시장에서는 개발도상국 연쇄 부도 이런 뭔가 되게 어렵고 위험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은 그다지 충격받는 거 없고 더 좋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좀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지표 관련해가지고 실업수당 신청자 수 한 3천 건 증가할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관에 따라 틀린데 똑같을 거다라고 예상하는 데도 있고 한 3천 건 넘어갈 거다라고 예상하는 데도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해고라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기업들마다 해고를 계속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25만 건을 넘지 않았다라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노동부 측에서 데이터 에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이 더 불안한데 어쨌든
올라가지 않고 있는 거는 시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 나옵니다.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제조업자, 사장님들이 이제 제품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어떻게 가격이 변했냐 이제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의 선행 지표다라고 보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장님들 입장에서 물건 만드는데 돈 많이 들어가면 제품 판매가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올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제 선행 지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게 3월 달에 고점을 찍고 나가지고 하락 추세에 있으니까 앞으로 소비자 물가도 좀 내려갈 거다. 이런 희망을 좀 가지고 있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금융주들을 시작을 해가지고 순이익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JP모건이나 모건 스탠리나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17% 지금 순이익이 떨어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상당한 종목들이 지금 이런 모양새가 나오고 있어요. 그나마 이제 TSM, 타이완 대만 반도체나 지금 에릭슨 같은 경우에는 좀 상승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좀 긍정적이긴 한데 그래도 이번 실적 시즌 보면은 빅5 테크 기업들, 애플이라든가 아마존 이런 회사들 EPS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16%까지 떨어질 걸로 그렇게 지금 GX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 움직이는 거 보면서 좀 포트폴리오 관리를 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미국도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시작되는 것인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시장이 투자자들의 어떤 실망, 기대 뭐 이런 것들이 또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보입니다. 네, 기업에 대한 공부 들어가겠습니다. 소학개미 분들을 위한 유망한 기업 오늘은 어떤 종목 우리 들여다볼까요? 네, 제가 조금 전에 금방 금융주 안 좋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게 은행주입니다. 바로 그린닷 코퍼레이션인데 GDOT라는 코드를 쓰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나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금융 상품을 제공하는데 소비자 금융이 있고 B2B가 있고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이동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이체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회사를 생각하실 때 그냥 좀 쉽게 한국의 카카오뱅크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이제 디지털 그런 뱅킹들이 한국처럼 그렇게 선진화되어 있지는 못합니다. 어색하죠. 미국이 선진국인데 한국처럼 그렇게 고도화되어 있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걸 쫓아가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9만 개 이상의 소매점하고 연계가 돼 있고요. 그리고 3,300만 명 이상의 개인 고객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무점포 은행이고요. 그리고 직불카드, 기프트카드, 뭐 신용 관련 프로그램들, 대출, 간편 결제, 계좌 이체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고 모바일을 통해서 모든 걸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핸드폰 가지고 이렇게 은행 일을 본다라는 게 미국에서는 한 3, 4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굉장히 앞서가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의 디지털 은행을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데이터 가져왔는데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2억 1,600만 명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이 회사 보시면은 지금 한 13억 달러 정도의 시가총액 가지고 있고 24달러대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추정하는 게 가장 낮은 목표가가 지금보다 한 20% 높은 가격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35달러 정도로 하고 있고 거래량은 한 50만 주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재무 구조 보시면은 뭐 굉장히 탄탄합니다. 지금 빨간색 박스 제가 차트에 그려놨는데 그게 이제 분기별로 나오는 건데 분기별로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잘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나오는 어떤 전반적인 2022년도 데이터도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또 적지만 그래도 상승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가격 굉장히 많이 하락했어요. 이 가격에서 조금 더 아래에서 사신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실적 발표 시즌 나오고 이러면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은 실적 발표 시즌 요 구간이 하지만 요 시즌이 지나면 다시 올라갈 거다라는 기대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은행주를 가져온 건데 목표가를 36달러 80센트 정도 잡으시고 손절매가는 22달러 80센트 요게 오늘 밤에 가격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조금 더 하단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는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시면은 편안하게 투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는 목표가 손절가도 기억하시고 또 지금 가격대 24달러 부근보다 조금 아래에서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조언도 함께 기억을 하겠습니다. 그린닷이라는 종목이었고요. 오늘도 김태수 금융작가와 함께 말씀 나눴네요. 작가님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옵션 만기일 변동성은 컸지만 그래도 결과론적으로는 괜찮은 무난한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또 한 주 마무리 저희와 함께 하셔야죠. 마감 스트레이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